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과 광주 금담로 등 지역 곳곳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맹골 수도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진도 동거차도의 현재, 그리고 세월호 관련 재판 상황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까지 집중 보도합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초반 판세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바비큐장을 설치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담양 펜션업주에게 징역 4년의 신형이 선고됐습니다. 1년 전 오늘 세월호는 476명의 승객을 태운 채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 침몰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잊을 수 없는 세월호를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각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김진선 기자 연결합니다.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제 뒤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의 이름이 적힌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곳 팽목항에는 참사 1주기에 맞춰 세월호 기억의 벽도 조성이 돼 있는데요.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유가족 400여 명이 사고해역과 가까운 이곳에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평소 이곳에는 실종자 가족 일부만 남아있는데 1주기를 맞아 찾아온 유가족과 시민들이 밤사이에도 이곳을 지켰습니다. 참사 꼭 1년이 되는 오늘도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이곳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했던 진도 군민들이 1주기 추모식을 엽니다. 실종자 가족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하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과 씻김굿, 풍등 날리기 등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법회와 미사 등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종교 행사도 이어지는 한편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해역을 찾아서 위령제를 치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그 바다로 다시 나가는 길. 손엔 떠나버린 가족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한쪽에선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팽목항을 떠난 지 2시간. 저 멀리 세월이라 쓰인 부표가 보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기다려. 꼭 보내줄게. 미안해, 사랑해. 목 놓아 부르며 꽂히며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다 위로 던집니다. 아직 바닷속에 있을 실종자 9명을 하나하나 부르며 희생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요. 가족이 있는데 꼭 인양이 돼야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시간. 까치발을 들며 손을 흔드는 가족들. 다시 도착한 팽목항에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국가와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가족 400여 명이 그날의 참사를 기리는 동안 몇몇 국회의원을 제외하곤 정부 측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맹골 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진도 동거차도입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1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120여 명이 사는 작은 섬 진도 동거차도. 세월호 사고 직후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했더라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1년 다가오니까 더 드는데 알았으면 진짜 그걸 알았으면 세월호였고 안에 애들이 있었던 걸 미리 알고 그 장소에 갔으면 줄이어다 갖고 들어가서 파괴. 섬 잔등에 서면 세월호 침몰 해역이 바로 보입니다. 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이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죠. 그래도 식초라도 찾아나거들은 그래도 조금 상한 것 같소. 그런데 못 찾고 그러나거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동거차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미역 양식과 멸치잡이까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 희생자 가족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또 안 팔릴까 봐서 안 찾아줄까 봐서 이쪽도 수산물을 또
그게 걱정이고. 생계 걱정과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뒤로하고 동거차도의 하루가 저뭅니다. 동이 튼 이른 아침, 오늘도 바라보기조차 버거워진 바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아무리 부실이 많은 배였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침몰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여럿입니다. 사라진 기록들은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급변침. 조타 미숙에 의한 급격한 방향 전환 탓에 사고가 났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급변침의 원인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많이 들었어요. 빨리 들었습니다. 손 쓰기 어려운 순식간의 사고였다면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보다 승객이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을까? 사고 이전 여러 차례 선체가 기우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승객들 증언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우는 게 있었어요, 원래. 한두 시간 전부터 계속 기울었어요, 조금씩. 선체가 50도 이상 기울어 복원력을 완전 상실한 오전 9시 34분. 그 이전의 세월호 기울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들의 목소리에서는 다급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울 상태가 화물이나 이런 게 떨어졌나요? 해수로?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고 다음 날 밤 해양경찰관 집에서 잤습니다. 제3의 인물이 이 선장과 있었다는 의심 속에 2시간가량 출입구 CCTV 기록이 지워졌는데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에서 건져낸 업무용 노트북 속 문건에서 불거진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 부실한 청해진해운의 인천 제주항로 20년 독점 배경, 또 민간군안업체 언딘의 투입 경위와 특혜 의혹도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시작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속도만큼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현재 크게 5가지입니다. 운항 중 침몰과 과적, 안전검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그리고 정부의 구조 책임을 묻는 재판들인데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선원들 재판에 쏠려 있죠.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만 보면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지만 퇴선 지시와 살인죄 등 핵심 쟁점에서는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 조타 과실을 침몰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중 결정타는 조타 실수, 즉 급변침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선원들 재판을 비롯한 세월호의 여러 재판들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심 판결과 비교해 항소심 판사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재판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이 진상규명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이 칼자루를 쥐어준 시행령안 때문입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약속하고도 참사 200일이 넘어서야 진통 끝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은 끝내 빠졌지만 핵심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였습니다. 낡은 세월호를 들여와 부실한 운항 규정을 승인하고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정부. 검찰이 외면한 국가기관의 과실 등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회 등이 추천한 17명으로 특조위는 꾸려졌습니다. 일주기를 한 달 앞두고 겨우 첫 발을 떼나 했더니 이번엔 특별법 시행령안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뒤에서 정부는 특조의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호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안을 통해 특조위가 요구한 안보다 정원을 줄이고 주요 자리에는 공무원을 임명시켰습니다. 조사 범위 역시 제한됐습니다. 해수부에서 파손된 분한테 보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라. 결론적으로는 지상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처럼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수정과 보완은 가능하나 폐기는 없다고 거듭 못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들을 잃고 십자가를 졌던 아버지 이호진 씨는 오늘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몸으로 외치는 이 아버지 곁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6kg 십자가. 아들을 잃고 길 위로 나온 아버지는 숙죄하듯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집어삼킨 바다도 걸었습니다. 걔들이 비도 토했을 거고 눈물도 쏟았을 거고 죽으면서 엄마 아빠들도 많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녹아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짠했죠. 그리고 삼보일배, 다시 길 위입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모형을 끌고 갑니다. 세월호가 잊혀져 한 번 더 침몰하게 될까 봐, 물 밖에 못 나오게 될까 봐 또 걷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은 그냥 잊혀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세월호를 다시 한번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행하는 아버지의 십자가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신 받아들었고 지금까지 유모차 부대와 장애인,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내 함께했습니다. 진짜 금쪽 같은 내 살보다 더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 심정은 어떡하겠습니까? 그 진실 규명되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게끔. 별이 된 아들과 순례자로 변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길 위에 선 채 4월의 그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와 유가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준 사람들은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슬픔을 함께한 사람들을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구조가 된. 애타게 기다렸던 친구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하얀 천에 쌓여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열과 탄식의 팽목함. 차가운 실내체육관 바닥에서 기나긴 밤을 지샌 이들 곁에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219일 7,000개의 단체와 6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진도를 찾았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함께 생활하며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만은 가족이지 않는가.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사람의 그 존재감, 사람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능력이 과연 뭔가 저는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봄, 겨울보다 차가웠던 그날 이후 지금까지 또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세월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교육 현장에도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정, 사제 간의 정, 또 나아가서 공동체의 소중함도 일깨워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못다 핀 꽃 198송이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구해야 했던 교사 9명도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깨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곁을 지켜주는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친구를 지금 볼 수 있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서로 잘 해주려고 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그날을 기억하며 교단에 선 선생님들도 말썽꾸러기 제자들이 사랑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반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말하면 내 새끼들이니까 더 챙기게 되고 지나가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목표에는 교사와 학생이 따로 없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문제, 즉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주체, 시민,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는 또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군이 야간에 비행 훈련을 실시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됐습니다. 광주시와 경찰,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이후 공군 비행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100여 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맥스 썬더 훈련으로 공군 비행기가 야간 이착륙을 실시하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비행단은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미연합 훈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소음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산뿐만 아니라 황사 마스크도 챙기셔야겠는데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부터 황사 비가 오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나겠고요. 광주 전남에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 행위를 한 광주시 의원과 구의원 등 3명을 제명했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유권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천정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김영남 광주시 의원과 김옥수, 이동춘 광주 서구의 의원 등 3명을 제명했습니다. 김 의원 등이 당원에 규정된 후보 지원 의무를 하지 않았고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선거사무소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공개 지지한 것이 명백한 해당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청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어떤 그런 원칙과 방침을 근본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당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천 후보 지지층의 추가 이탈을 막고 조직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등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공천해놓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천정배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천정배 후보가 승리해야만이 당도 바뀌고 새로운 야당 건설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오늘부터 4.29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가운데 이번 제명 조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민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부터 4.29 광주 서구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초반 판세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선 대표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박지원 의원과 이철, 염동현 전 의원 등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조영택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조남일 후보 측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 실시와 구체적인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화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의 펜션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펜션에 바비큐장을 설치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된 담양 펜션업주이자 전직 광주 북구의원인 56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전 직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배전공사를 입찰받기 위해 한전 직원들에게 8,400만 원에서 2억 9천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60살 주모 씨 등
전기공사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46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가 많았지만 엄벌할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이 무죄 선고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LG를 상대로 개막전 승리에 이어 3연승을 거뒀습니다. 2승을 올린 양현종 선수뿐만 아니라 깜짝 활약을 펼친 승리의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팬들이 김기태 감독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강하게 항의하는 김기태 감독, 심지어 그라운드에 누워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세이프 판정된 LG 문선재 선수의 도루가 3피트 라인을 많이 벗어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 감독은 공식 항의 시간을 초과해 퇴장당했지만 팬들에겐 김 감독이 이날의 MVP였습니다. 팬들이 박수를 보낸 승리의 주역이 또 있습니다. 김다원, 이성우, 최용규로 이어지는 하위 타선이 터지면서 초반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성우 선수의 3안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올 시즌 주전 안방마님으로 자리 잡은 이성우 선수. 데뷔 후 첫 3안타 경기를 펼치며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묵묵히 활약해준 불펜 투수들도 있습니다. 감독이 퇴장당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박준표, 신동섭 선수. 이 젊은 투수들이 침착하게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선발 양현종의 시즌 2승과 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잠시에서 치르는 LG와 4차전, 젊은 투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기아는 임기준 선수를, LG는 임지섭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는데요. 임기준 선수는 최근 등판에서 부진했고 임지섭 선수는 최근 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93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절치부심한 임기준 선수, 패기 있는 투구로 팀의 연승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항구 산업연구원 위원은 자동차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클린 디젤과 전기 수소차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 의지와 여건 등으로 볼 때 광주가 수소 산업 육성에 최적지라며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한 미래 친환경 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치료 연구를 위한 전문 진료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는 광역치매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광역치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 전북, 대구 등 11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을 비롯한 광주, 제주 등 6개 시도에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받고 검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광주 MBC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공동 주최한 정신건강 박람회에서는 시민들이 4개의 주재관과 46개의 부스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자살과 우울증 예방, 중독 치료 재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조언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산뿐만 아니라 황사 마스크도 함께 챙기셔야겠는데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부터 황사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에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지만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껴있고요. 이 때문에 광주의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높은데요. 광주가 10도까지 올라 있고 나주와 화순 8도, 장흥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 19도, 화순도 19도, 나주 19도, 구례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월요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